여러분, 외식 물가가 동시에 폭등했다. 야, 이게 사실일까요?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. 전년 대비 칼국수 가격 상승률이요. 12.4%입니다. 12.4%. 엄청나게 올라갔죠. 그러니까 요즘 칼국수 한 그릇에 이제 뭐 6,000원짜리 칼국수, 5,000원짜리 칼국수는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. 예. 심지어 시장통에서는요, 3,000원짜리 칼국수도 팔았던 곳이 많거든요. 그런데 요즘요, 웬만한 칼국수 집을 가면 8,000원은 기본이고요. 좀 비싼 집은 10,000원이 넘어서는 곳도 있습니다. 10,000원이. 그러니 이게 뭐 칼국수 한번 먹는 것도 겁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예, 일가족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칼국수 외식입니다. 그런데 5만 원이 넘게 나오면 이거 안 놀라겠습니까? 내 월급이 5만 원이 넘게 올랐느냐? 아니거든요. 그런데 5만 원이 넘게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문제는 칼국수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에요. 다 올랐습니다. 다. 더 많이 올란 것도 있습니다. 자장면 15.3%에 15.3%.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것을 보면요. 5,462원이었거든요.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. 여러분. 그런데 올해는요. 6,300원이에요. 이게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시골에는 가면 짜장면이 좀 싸고요. 예, 서울에 오르면 짜장면이 비싼데 예, 고급집에 가면 더 비싸겠죠.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이제는 13,000원, 14,000원짜리도 호텔에 가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옛날에 짜장면이 예, 10,000원 정도 갔었거든요. 그럼 12,000원, 13,000원 이제 우습다. 15,000원도 갈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삼계탕 오른 거 보세요. 삼계탕 9.3%나 올랐습니다. 지금은요, 예, 15,385원이나 합니다. 이러면 5가족이 나가서 외식한다 그러면 10만 원 나옵니다. 소주 한 병 딱 곁들이면 무조건 10만 원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. 칼국수도 8,385원이거든요. 평균이, 전국 평균이 8,385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10,000원 가는 예, 칼국수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. 김밥 보세요. 김밥 8.7%로 올랐습니다. 2,731원이 2,969원까지 올랐으니까요. 3,000원이에요. 이제는요. 이것만 올랐을까요? 제가 팔 때 외식 가격, 외식 품목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면 4가지가 더 남았겠죠. 다 올랐습니다. 냉면 가격은 10,000원이 이제 넘었었습니다. 1,423원이에요. 8.8%나 올랐고요. 비빔밥은 5.9% 올라서 9,654원이고요. 김치찌개는 7.2%가 올라서 7,423원입니다. 그런데 김치찌개는 여러분 중국산 김치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. 국산 김치로 하잖아요. 그러면 10,000원 다 넘습니다. 10,000원 다 넘습니다. 삼겹살도 말입니다. 삼겹살도 200g 기준으로 봤을 때 6.9% 올라서 18,056원까지 올랐어요. 이러니 식당 가격이 겁난다는 말 안 나올까요? 당연히 식당 가격이 겁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당연히.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. 식당 가격이 겁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. 결국 말입니다.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야, 참 안 오르는 게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식자재를 보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식자재를 보면.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자재 곡물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. 옥수수도 오르고 콩도 오르고 예, 밀가루도 오르고 폭등했다고시피 올랐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거 농축수산물 가격 보세요. 충격적입니다. 오이는 73% 올랐고요. 배추는 72.7%가 올랐고요. 시금치는 70.6% 올랐습니다. 상추도 63.1%, 대파는 48.5%예요. 심지어 수입 소고기도요. 24.7%가 오를 정도로 진짜로 많이 올랐습니다. 이러니 말입니다. 안 오르는 물가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말입니다. 최저임금이 올라서 난리도 아니에요.
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얼마나 실정이었는지 저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. 문재인 정부가 말입니다. 이게 자영업자들의 장사를 못하게 했잖아요. 그 바람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배달업체들만 좋은 일 다 했어요. 배달업체는 수조씩 벌었어요. 수조씩. 그러면서 말입니다. 모든 곳의 인력이 배달로 쑥 빨려 들어갔어요. 택시 운전하던 사람들도 배달로 가고요. 학생들도 배달로 가고요. 예, 식당에 일하던 사람들도 배달로 가고요. 모두가 배달로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인력의 불균형이 일어나겠죠. 인력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식당에서 농촌에서 사람 일할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배달이라는 게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량하면서 시원하게 천천히 이동해도 예, 쉽게 말하면 택시 운전하는 것보다 많이 벌고요.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많이 법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사람들이 일 안 하죠. 결국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력이 완전히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예, 지금 시장은 더 혼란스럽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만큼 말입니다. 이 통제 방역이 미친 영향,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게다가 최저임금 또 올랐잖아요. 다른 나라 최저임금보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? 일본보다 더 올랐습니다. 일본보다. 그러니 외식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. 안 올라가는 게. 경제라는 것은 심리라고 이야기하고요. 경제라는 것은요. 예, 어떤 분들은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. 그만큼 다양한 요소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국가 정치를 예, 국가 지도자들은요. 경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완전히 몰라서 망쳐놓은 거죠. 부동산도 망쳐놓고 지금 안 망쳐놓은 곳이 없다. 그렇게 생각하면 경제는요. 난장판이 됐습니다. 지금 더 어려워요. 지금.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 물가는요.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쯤 되면 정점에 도달해서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정점에서 도달해 떨어질 수는 있겠죠. 그렇다고 고공행진을 안 갈 거냐.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정점은 지났을지언정 고물가는 계속 간다고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물가에 대한 폭등 이제는 그냥 뉴노멀 일반화됐습니다. 이제 고물가가 현실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옳다.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고물가라는 게 이제는 옛날의 저물가처럼 일상생활이 될 거예요. 예,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고물가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쉬이 안 끝납니다. 예, 6개월 만에 끝난다?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. 1년, 2년 계속 갈 거예요.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